나이를 먹고 경력이 쌓여서 수업의 틀을 바꾼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다 두렵더라고요. 근데 안 바꾸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아이들을 적응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바꿔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키워주고자 했던 거는 뭐 문학 과목의 교육과정 여기 이렇게 쫙 있지만 저 많은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 애들이 막 복도에서 따라오면서 선생님 필기 안 해주세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필기를 해줘서 꼼꼼하게 아이들한테 어떤 지적인 면을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분절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 사고가 되길 바랬고, 그러한 감상과 내면화가 삶에 적용돼서 또 다른 창의적인 생산이 되기를 저는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보다는 많이 이야기를 나누길 바랬는데 아이들은 열심히 적어요. 필기를 안 해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방법이 그러니까 열심히 적는 거더라고요. 제 말이 수업이든 예시든 사례든 열심히 적어요. 저는 놀랬어요. 그래서 저것도 못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죠. 애들이 필기를 할 수 없는 필기하는 시간을 없애버리자, 이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15년에 거의 1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망했어요. 망해먹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은 다 할 줄 알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모듬 칠판을 가지고 기껏 배워와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자 그러면 선생님 원빙고요 투빙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중학교까지 이렇게 했던 애들이에요. 단지 고등학교 와서 얌전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애들은 간질간질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설프지만 이렇게 도전을 해봤어요. 도전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오히려 피드백을 해요. 선생님 그 게임은 이렇게 해야지 더 재밌어요. 그러면 다 수용했어요. 그러니?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저희 어떤 수업적인 어떤 기교, 참여 수업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부족했던 경험을 아이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는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러한 아이디어는 제가 제공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되게 흥미있어 하면서 들어와. 당시에 그 유행어, 선생님 다음 수업은 어떻게 할 건가요? 들어와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쭉 연결이 안 되고 어떤 행사성 또는 이례적인 게임이 되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1년을 끌고 가려면 또는 한 학기를 끌고 가려면 제가 나름의 계획을 충분히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아이들이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따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교사는 안내자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진로를 가지고 온 거고 2016년 2월에 저 혼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막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진로교과서라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있거든요. 그 진로교과서의 목차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중학교가 진로 탐색이라면 고등학교는 진로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진로 장벽도 만나게 되고 진로 디자인도 하게 되고 재설계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고등학교 진로교과서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옆에다가 2015년에 이미 이 한 권의 책을 고전까지 2권이죠. 수업을 다 해봤기 때문에 옆에다가 쭉 한번 써본 거예요. 이런 활동을 할 땐 이걸 하면 좋겠다. 나 자신을 이해할 때는 첫 번째 항목이 자아 이해잖아요. 나를 이해할 때는 우리가 비유법을 배울 거니까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부의 봄에서 우리는 비유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진로 활동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 거예요. 즉 진로 교과서에 맞춰서 뒤에 있는 문학 교과서의 순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제재의 순서를 바꾼 거죠. 제재의 순서를 바꿀 뿐만 아니라 2학기에 배울 고전 교과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수업할 것을 쭉 설계를 해본 거죠. 다행히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지도 있고 해서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저와 함께 2학년을 맡게 된 세 분 선생님께서 모두 동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동의해 주셔서 좋은 팀을 만난다는 건 천군만마를 얻는 거잖아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처음에 설계를 했던 게 저 교육과정 재구성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를 설계해야지 한 학기를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들 보시는 그 틀이지요. 그 틀에서 제가 신경을 쓴 것은 수행평가를 어떻게든 60%를 만들어서 지필평가의 어떤 부담을 줄여보고 싶었어요. 한 번만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있는 지역이 신도시다 보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민원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타협한 선이 40으로 머물렀던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는 30이었어요. 겨우 10% 늘려놓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요 세 가지의 논술형의 수행평가가 서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냥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요 와중에도 요 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이 실생활 연계 프로젝트 보고서에서는 실생활에 있는 여러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배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달라지길 바랬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진로 독서와 진로 인터뷰가 연결되게 한 거죠. 3월에 이걸 전부 다 아이들한테 안내를 했었고요. 아이들 중에는 진로 독서의 저자를 만나러 갔다 온 애들 많죠. 그리고 저는 오늘 실생활 연계 프로젝트 보고서 쓰기에 관해서 과정중심 평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막혀요. 그죠? 교육과정 재구성 어떻게 했고 평가계획 어떻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많이들 하시는 게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재구성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 보고서 쓰기에 첫 번째 성취기준으로 선정한 것은 상호소통이었어요. 그리고 공감, 비판, 창의. 요 영역들, 교과 영역들을 통해서, 역량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상호 텍스트성, 이게 우리 교과에서는 작가가 갖거나 소재가 갖거나 같은 시대의 작품을 상호 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연결해서 다양한 맥락에서 작품을 이해하게 해보자. 그렇다 보면 다시 재생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기저로 해서 제가 설계를 했던 것이,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성취 기준을 구분하면, 상세화하면 아이들의 도달점도 명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내용적인 측면이 있고 행동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해석하기, 정리하기, 토의하기가 아니라 우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 작품을 이해하자.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창의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바깥에, 학교 바깥의 뉴스나 신문기사 속에서 이 작품과 연결된 다른 상황을 한번 가져와 보자. 2015년에 제가 상호 텍스트성으로 과제를 아이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상호 텍스트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작품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쉽게 자습서 맨 밑에 있는 더 읽을 거리에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잔꾀를 부린 게 바로 뉴스나 동영상이었어요. 신문기사였어요. 아예 밖으로 가자. 그래서 밖으로 나갔고 모든별로 감상을 나누며 토의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상호평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면화하는 보고서 쓰기로 진행을 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는 안내 자료가 나갔어요. 아마 잘 보이시죠? 자습서 해설을 그대로 담을 경우에 0점 처리하겠다. 아주 못을 박았고요. 작품 외적인 측면에서 소재를 가져올 것, 거기에서 작품 전체가 아니라 하나의 포인트를 정해서 그 포인트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면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에게 샘플을 요구했어요. 너희가 처음이야. 이제 개척해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굉장히 난감해 했었는데 아이들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창의적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렇게 설계를 해놓고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올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이들은 일취월장했어요. 한 명이 하나의 사례를 발표하면 그 다음 아이는 더 잘, 그 다음 더 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에서 맨 처음에 협력학습을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해요. 그때 다양한 교수 방법이 나오겠죠. 빙고 게임도 나오고 비주얼 싱킹도 나오고 질문 만들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작품을 먼저 하고 모둠이 하나의 과제를 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걸 학교 바깥에 교과서 밖으로 연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인 글쓰기에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 전개가 되는 건데 하나의 예를 보면 성의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이 작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벽 버스 안에 바깥이 엄동혹한일수록 안에 아주 아름다운 성애가 맺히게 되는데 그 성애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약간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는 시거든요. 근데 결국 어젯밤에 남겨놓은 이곳에 있었던 입김과 숨결이 오늘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 이런 의미로서 서민들의 애환이라든지 그들의 연대감을 이야기하는 시로 유명한 시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공동체의 유대감이라고 하는 저 포인트를 공통분모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온 것이 뭐였었냐면 달콤 상자였어요. 달콤 창고라고도 하죠.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네요. 예. 저는 아이들한테 알았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뭐 기차나 이러한 그 사물함의 한 달 사용료를 한 사람이 내고 그 하나의 사물함을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죠. 비밀번호를. 그러면 그 상자를 열면 거기에 초콜릿이라든지 달달한 것들이 있고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너무 살다가 힘들면 그 창고에 가서 문을 열고 거기 있는 걸 먹기도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나도 거기에다가 위로의 메시지를 써서 붙여놓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달콤 창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인터뷰 기사라든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했고요. 그 관점에서 시를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내버스가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적인 장소, 달콤 상자가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엄동욱하는 삶이 고달플수록 어제 이 버스, 달콤 창고 이런 식으로 이 시를 다시 해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달콤 창고래요. 그리고 나서 시를 전부 다 이렇게 달콤 창고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이 아이들의 토론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이요. 이 달콤 창고가 가장 아주 왕성했을 때랑 비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달콤 창고는 20%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가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독점을 하거나 훼손을 하는 거죠. 싹쓸이. 예. 그래서 가장 번성했을 때랑 비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의 제재로 우리가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토의 토론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이러한 상상력에 굉장히 놀랬던 작품이었고요. 이건 2학기 때 진행했던 건데 많이들 아시는 상춘곡이라는 정극인의 작품이에요. 근데 보면은 지금 포인트가 홍진과 살림에 있죠.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창의적에서 해석을 보면 홍진은 붉은 먼지 학생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꿈꾸며 선생님들과 온갖 그 아부와 세상과의 결탁을 하는 그런 학생이다. 그 다음에 자기네는 정시를 꿈꾸며 속세의 먼지를 털면서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했던 게 상춘곡이 봄을 맛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역주행하는 노래들 소개하고 지자체에서 봄만 되면 축제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제가 학생다웠어요. 그래서 저 정도는 나도 상상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이렇게 동양에서 정극인이라는 사람이 상춘곡을 자연을 노래하는 시로 썼을 때 서양에도 누가 있지 않았을까? 요걸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전교과서에 나와요. 아이들이 자료를 막 잘 활용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월든이라는 작품을 쓴 사람인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르냐면서
딱 이렇게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간디에게 영향을 준 그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 또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간디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면서 탄성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이 사람의 월든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정국인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는 참신해서 좋았어요. 여기까지여도 저는 아마 아주 좋은 점수를 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어떤 패러디, 아이들의 창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넘나 좋은 것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다음에 앙잔띠 이렇게 정국인이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있죠. 그 화면에 등장을 했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둘 다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 분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의 이러한 어떤 발표를 보면서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전에 저한테 스케치를 해왔을 때는 이걸 못 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은 소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업 중에 이 장면이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교사는 정답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맞다. 교사는 정답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들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수업의 주인으로 서야지 나의 수업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때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감상을 공유하고 삶 속에서 성의 꽃을 찾고 그렇게 토의를 하면서 아이들의 모든 발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저는 짝모둠으로 실질을 했었고요. 두 사람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평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뢰성이 있어야 아이들도 저의 수업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문제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거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측면에서도 교사가 자신의 평가 권한을 잘 활용해야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평가를 진행했었는지 저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동료 평가를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좀 친해질 기회를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게 여기 보시는 나 활용 팁이에요. 그러니까 3월 한 달을 저는 정말 충분히 아이들이 말을 하고 서로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요. 제가 먼저 얘기해요. 선생님 성격이 급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선생님 보건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얀 오리가 초록색 오리로 바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나를 붙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말하면 이해해 주겠다. 이게 선생님의 활용 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먼저 제가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파란 글씨를 보시면 질문을 하실 때 새가 샘을 안 보고 있으면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창피해요.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맨 밑에도 보면은 두 번째 보시면 저 사실은 공부를 잘 못해요. 잘하게 생겼나 봐요. 근데 하지만 컴퓨터 관련해서 도울 일은 제게 말씀하세요. 이런 애 있잖아요. 자기가 유독 좋아하는 분야는 잘하지만 나머지는 샤이 이런 애들. 그래서 이 나 활용 팁을 할 때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제가 그런 애구나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모든 수업을 저는 아이들이 서로 나누게 했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진로 독서나 진로 인터뷰의 경우에도 끝나고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발표하게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활동 중간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1대1 피드백도 해줬어요. 더 좋은 문제를 만들고 싶다면 불러요. 한 번은 5번을 온 아이가 있어요. 자기 문제에 그만큼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한 반당 하나씩 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풀게 하면 자기 문제가 저기 실렸을 때 굉장히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피드백이 정말 아이들을 성장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창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것을 창의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윤직원의 태평천하에서 윤직원이 아니라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윤직원 영감은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좋은 태평천하에 골골마다 일본 경찰이 지켜준다는 거죠. 이 좋은 태평천하에 사회주의 운동이 무슨 말이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창의적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윤직원 영감은 그 시대를 살던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가장이었다. 옹호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들의 생각은 없어져요. 그렇죠? 저 되게 난감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안 짚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제재로 해서 바로 다시 모둠 구성하고 모둠 칠판 나눠주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하나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뭘까? 하나의 가치를 토의해서 적어봐. 그래서 아이들은 뭐 행복이라고 한 애들도 있고 평등이라고 한 애들도 있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자유라고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의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가 왜 하나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토의를 한 다음에 그 가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중원 영감은 부정적인 인물인지 부정적인 인물인지를 다시 논의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자유.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중원 영감은 쏘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정답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드백을 할 때 우리가 또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야 한다면 그것도 저는 기꺼이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주당 5시간이에요. 좀 여유 있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이런 활동이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성찰 보고서를 마지막 수업 후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처음에 설계할 때의 고민,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재를 했고 이런 제가 피드백을 해줬던 얘기도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흥부전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썼는데 너무 작품 안으로 파고들어서 제가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토익거리를 하려면 밖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기를 했더니 누앙사랑 연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그렇다면 당시 매품파리에 흥부가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데 그럼 현대에 그런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줬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왔던 것이 60만 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수업 중에 아이들이 토의 안건을 딱 던져놓을 뿐이지 생각을 안 해온 거예요. 허를 찔린 거죠. 그래서 토의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이제 처음 막 이렇게 다 나쁘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라고 질문했어요. 아이들이 우물쭈물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에 써. 이해되시죠? 그래서 본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마지막 성찰 보고서에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업 후에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둠 활동이 처음부터 수행평가의 비율을 늘리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지필고사에 집중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애들은 지필고사만 잘 보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평가의 권위를 좀 수행평가에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수행평가 철만해요. 모둠 활동은 노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수행평가에 있는 어떤 권위를 다시 모둠 활동에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평가를 해야 되죠. 문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둠 활동을 하기 전에 저 스스로 먼저 이 문제를 지필고사에서 낸다면 이렇게 내야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한테 제시하면 애들이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걸 다 쪼개서 제가 장면 수업을 재구성하죠. 이 반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이 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3반만 들어가요. 이런 어떤 제안이 좀 좋았죠. 저희 환경이. 이렇게 수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내요. 실제로 시험 문제였었고요. 4.0점이나 되는. 그래서 당시 서술상의 특징과 연결해서 문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모둠 활동을 하기 전에 설계를 해놨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엄마를 부탁해였는데요. 소설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제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문을 읽다 보면 애들이 다 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기유발이 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스토리보드를 짜게 했고 애들은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보드가 노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그림은 애들의 그림이고 설명은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가 수업을 4분 선생님이 계속 공유를 했어요. 계속 공유하고 복도에 붙어 있잖아요. 애들이 계속 봤었고, 또 하나는 이 엄마를 부탁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진도가 좀 빨랐었기 때문에 저 스토리보드에 있는 그림들을 활용해서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림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3분 선생님이 내리라고 하면 내릴 생각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들 환호하시면서 너무 좋다. 애들한테 한 방 먹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그동안 모둠 활동의 권위가 없었던 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었고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장면을 연결해서도 편집을 했죠. 그래서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던 것입니다. 평가는 계속해서 누가 기록을 저는 엑셀 파일을 활용했었고요. 요즘에는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역량이라고 하는 교과 역량의 말이 되게 길잖아요. 창의적, 비판적, 사고 역량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길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역량을 여기다 안 적고 이 문맥에 얘가 되게 창의성이 있구나. 이건 대학이 읽어주면 되는 거고요. 굳이 제가 거기까지 친절하게 써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이들의 인성적인 측면을 꼭 한 번씩 코멘트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아이의 어떤 강점, 요거 부분을 좀 밝혀줬던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구중구포라는 단어로 돌아가 볼게요. 방망이 깎던 노인은 방망이를 깎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이순신의 12척의 배보다 더 많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 한 명을 위한 수업을 얼마만큼 갈고 닦았는가. 방망이를 깎는 노인은 방망이 한 자루예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이 깎아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갈고 닦아야지 하나하나의 학생이 주인이 되는 수업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표라고, 그죠? 세상의 모범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하나의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갈고 닦고 그 아이를 오롯이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성장을 계속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일체화가 아닐까. 거기에 일체화의 본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는 아마 말아먹을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수업 경력이 25년 이상 되시는 선생님들도 저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신규의 마음으로 바꿔가시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더 애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차시를 마치며 정리하기 내용을 확인해보고 다운로드 메뉴를 통해 퀴즈를 확인해보세요.